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알 권리를 감안해 재판부가 이번에는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바라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다른 쪽에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윤 어게인 신당을 만들겠다고 한 김계리, 배이철 변호사와 식사를 같이 한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비캄 앤드 스트롱, 그러니까 침착하고 강인하게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이 말은 윤 전 대통령이 중요한 정치적 순간 때마다 썼던 말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곤혹스럽다, 이런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일어난 방화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일단 가운데 집에서 먼저 불길이 치솟았고, 주민들이 처음에 대피를 안 해서 제가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사람들이 목소리 듣고 그 다음부터는 위아래로 막 도망치기 시작을 했고요. 세 분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영상으로 잠깐 보셨는데 목격자 말로는 계속해서 펑 소리가 났다. 봉천동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벌어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이 사건은요, 오늘 오전 8시 17분 정도에 발생했습니다. 이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 건물에서 4층에서 이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60대 남성 한 명이 이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70대에서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이 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50대에서 80대 사이의 거주민 4명도 연기 등을 들이마셔서 지금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화재 자체가 4층에서 발생했는데 두 집을 전소시킨 후에야 불이 꺼졌고,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하기는 했거든요. 1시간 30분여 만에 초진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부상자들의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전신 화상을 입기도 하고 4층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나 고령의 어르신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대처할 새도 없이 불이 삽시간에 번졌기 때문에 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큰 부상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더니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음이 일었다. 이런 지금 증언들, 진술들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이 있고 삽시간의 연기가, 이 검은 연기가 바로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신에 화상을 입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했기 때문에 소방당국 출동 이전에 어떤 손쓸새도 없이 이런 피해가 이어지지 않았나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불을 농약 살포기를 이용해서 마치 화형 방사기가 불을 뿜듯이 불을 붙였다는 얘기인데, 지금 목격자들의 인터뷰, 언론들이 지금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탈출하고 대피하는 모습들을 증언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한 시각도 이제 뭐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혹은 뭐 출근 시간 정도가 될 수 있는 오전 8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 발생했던 사고고, 거기다가 이제 장소 역시도 이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그 주거구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목격자들이 또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하나같이 이제 당시에 큰 폭발음을 들었다,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고 순식간에 이 검은 연기와 불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당시에 상당히 큰 그런 소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근처가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라서 한 번씩, 변호사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오가는 곳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뭐 요즘에 워낙 또 그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뭐 단순한 사고가 아닐까 정도만 짐작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이런 방화 사건이 실제로는 발생을 했다고 해서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저 지역의 지리 같은 것도 좀 알고 계시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덕이 있고 근처에 아파트라든가 혹은 주거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상당히 큰 충격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거지가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했는데 양 변호사, 이 사망한 1명이 이 불을 저지른 그 용의자인가요? 맞습니다. 방화 용의자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발견됐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고 전신 화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이 이제 지문을 대조를 해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은 이 60대 남성 방화 용의자와 지문이 일치한다라는 지금 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CCTV상 이 움직이는 동선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망한 이 남성 주변에 이 살포를 한 그러니까 이 시너를 살포를 한 그 도구가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런 점들로 다 종합해서 보았을 때 4층에서 사망한 이 남성의 경우에는 방화 용의자가 맞다라고 지금 수사 당국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렇게 이웃 아파트에 불을 낸 뒤에 스스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내용과 언론 보도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 변호사님, 이 아파트에서 방화가 일어나기 전에 인근에 있는 빌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빌라에서도요. 예.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조금 전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뭔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 같아 이런 신고도 접수가 되었었고요. 실제로 자연적으로 11분 만에 해당 빌라에서 발생한 불은 꺼졌다고 하는데 예. 현재까지 그 해당 빌라에 대해서 보면 지금 이 방화 용의자의 주거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동일인의 소행인 것으로 지금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똑같은 사람이 빌라에 먼저 불을 지르고 1.5km 떨어진 아파트로 가가지고 다시 또 불을 지른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화의 목적을 가지고 인근 지역에 이미 이전에도 불을 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정확한 사실관계라던가 이 전후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동일인이 가해자로서 지금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한 명이 연쇄적으로 방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불이 났던 아파트고요. 그 전에 아파트에 불이 나기 전에 이 빌라를 향해서 이게 농약 살포기라고 하는데 농약 살포기를 이용해서 마치 화염 방사기가 불을 뿜듯이 빌라에 먼저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은 왜 빌라와 아파트에 불을 질렀는가라는 건데 일단은 이 아파트는 전에 살았던 거주지로 보이고 저 빌라에서는 살았다는 말도 있고 어머니가 살았다는 주민들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전에 살았던데 현재 지금 살았던데 두 군데에다 불을 지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적한 바는 아마도 지금 화재가 크게 발생한 그 아파트에 방화를 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보다 앞선 시점에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에 한 번쯤은 좀 뭐 예행 연습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이 농약 살포기를 통해서 정말 불이 붙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해 본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빠르게 진화가 된 측면도 있지만 아파트 화재와 비교해서는 화재가 비교적 좀 작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예, 예. 그걸 보자면 빌라에서 한번 이렇게 해본 이후에 본인의 목적한 바인 이 아파트로 1.5km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해서 실제 방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4층에 올라가서 아마도 불을 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여기에 전에 거주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3층에 거주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4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좀 타겟이 됐었다라는 좀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은 아파트를 좀 목표로 한 것 같은데 여기가 났던 곳이 4층이고요. 이 사람은 그 전에 3층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정민 변호사 지금 나오는 이제 언론사의 인터뷰를 보면 층간 소음, 층간 갈등이 있었다라고 조금 인터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추측하는 바로는 결국에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이런 방화까지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이 난 곳은 저 아파트의 4층이고 그 작년에는 그 3층에서 이 용의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 용의자와 위층에 사는 그 이웃 주민 간에 이제 다툼이 있어서 경찰이 또 출동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은 예. 지금 이 용의자가 이제 작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작년 말에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서 이 빌라로 이사를 하고 사실 꽤나 시간이 지난 그렇죠. 상황에서 예. 왜 굳이 이 아파트에 다시 찾아가서 불을 질렀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용의자가 또 사망을 한 상태라서 예.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이제 변호사가 접하는 사건은 아니긴 합니다. 예. 일단 소수의 그런 사건에 해당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한두 번 정도 이제 방화 사건을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건이었고 예. 일반인이 사실 이해하기에는 이 아파트에 불을 지를 정도의 그런 동기가 있나 이유가 있나 이걸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 좀 이런 방화 사건, 특히 주거 구역에다가 불을 지르는 그런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동기,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동기를 찾는 게 예.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사건 역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이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용의자가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재 변호사님, 그렇다면 빌라에는 왜 불을 질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전에도 아파트에 거주할 때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층간소음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평소에도 이웃들과 갈등이 굉장히 잦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나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사실 이전에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밖에서 농구공 튀기는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또 이런 기사도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이런 점들을 보면 이전에도 주민들과 잦은 어떤 시비가 있었고 실제로 이런 층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윗집 주민과 폭행 시비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이런 예.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거 보면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좀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서 좀 퇴거를 요구당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어떤 마찰이 자주 있었던 점까지는 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용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다 남은 기름통이 그 용의자 오토바이와 함께 두 통이죠. 두 통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근데 임 변호사님, 하나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유서가 있었고 현금 5만 원을 남겼다고. 지금 이 용의자의 현 주거지로 알려져 있는 이 빌라에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엄마,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 할머니를 잘 모셔라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5만 원권 한 장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어머니 병원비로 써라 이런 이야기도 남겼다고 하거든요. 이 유서의 작성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 같은 부분도 추가적으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주변인들을 통해서 범행 동기를 좀 파악하는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만약 이런 경우에 본인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이렇게 피해 입었고 심하게 부상당한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아파트 측에서 화재 보험과 같은 그런 보험들이 가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보험 절차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만약 그렇지 않다 혹은 손해를 배상받기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부분들은 입주민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스스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자체라든가 정부가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가해자가 사망을 한 상태라서 뭐 보험과 같은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입주민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화의 정확한 경위 등은 경찰이 좀 발표를 하면은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